선형회귀의 목적은요. 선형회귀의 목적은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이 가장 작아질 수 있는 개수들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측값은 실제값과 비슷해지겠죠. 오차가 작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머신러닝의 목적은 뭐냐면, 머신러닝은 2차 함수의 W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런 2차 함수일 수도 있고요. 이런 2차 함수일 수도 있고요. 이런 2차 함수일 수도 있어요. 이건 여기서 최소값이겠죠? 이건 여기서 최소값일 거고. 뭐 반대로 이런 2차 함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최소값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W에서 최소값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W들을 찾는 게 바로 선형회귀의 목적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미분을 하게 됩니다. 미분에 대한 얘기는 이번 시간에 좀 할게요. 이번 시간에 좀 하고 필연적으로 항들이 많아지게 되면 독립변수가 많아지거나 어떤 독립변수의 제곱항들이 많아지거나 그렇게 그 항들이 많아지게 되면 과대적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과대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셋에서의 점수는 아주 좋은데 테스트셋의 점수가 굉장히 나쁜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갭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훈련셋과 테스트셋의 그 갭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훈련셋에서 오차를 더 키워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셋에서 오차를 더 키우게끔 오차가 더 커지게끔 목적함수를 만들어서 그 목적함수를 최소화해주는 그 목적함수의 값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개수들을 찾는 게 바로 규제입니다. 규제. 그래서 얘네들을 규제라고 해요. 얘네들. 이런 것들을 규제라고 합니다. 규제의 종류에 따라서 제곱항을 더해주는 규제를 L2 규제, 1차 항을 더해주는 규제를 L1 규제, 둘 다 더해주는 규제를 엘라스틱 넷 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리치, 라쏘, 엘라스틱 넷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그 종류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수식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해는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용 함수가 있었고 민 스퀘어 에러가 있었는데 그 민 스퀘어 에러를 의도적으로 더 오차를 크게 만들어 버렸다. 오차의 제곱을 추가하는 게 리치다. L2. 오차의 그냥 절대값을 추가하는 게 L1. 라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 W를 찾느냐 이거는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그냥 알아서 해준다.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알아서 W를 찾아주고 피팅만 시키니까 알아서 찾아줬잖아요. 그죠? 알아서 찾아줬고 리치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W를 찾아줬고요. 라쏘라고 하는 걸 사용하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W0부터 W1, 2, 3를 다 찾아줬단 말이에요. 과연 어떻게 찾은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규 방정식이라고 하는 행렬식이 있어요. normal equation이라고 하는 행렬식이 있는데요. 이 행렬식을 이용해서 W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x 트랜스포즈 닷 w. w가 아니라 y.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이런 비용 함수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w라고 하는 값들은, 이 w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1차원 배열이에요. w0, w1 이렇게 해서 wm까지 있는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은 이런 행렬의 곱셈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선형대수에서 알려져 있어요. 선형대수에서. 네. 여기에서 y는 뭐냐 하면 타겟. 이거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거잖아요. 농어의 무게. 훈련셋에 농어의 무게 다 있단 말이에요. x는 뭐냐면 x는 그 농어의 랭스, 다이어고널, 하이트, 위드스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을 의미를 하고요. 앞에 곱해준 거는 무엇을 곱해준 거냐면 t가 붙어 있죠. t는 뭐냐면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거예요. 트랜스포즈. 전치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 6 이렇게 있어요. 이런 모양이 3 곱하기 2죠. 3 곱하기 2면 얘의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되냐면 행과 열을 바꿔준 거예요. 1, 3, 5, 2, 4, 6 이렇게. 3 곱하기 2를 2 곱하기 3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컬럼에 있는 것들을 로우에다가 컬럼에 있는 것들을 로우에다가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트랜스포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트랜스포즈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거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쓴 건데 이거 역행렬이란 뜻이에요. 역행렬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다시 x의 트랜스포즈하고 다시 곱하기 y하고 뭐 이런 식이 있어요. 이런 식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고요. 선형회기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거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 방정식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 방정식. 그게 리니어 리그레션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직접 얘네들의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해서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사하강법이라는 방법이에요. 이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이거는 모든 머신러닝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디시전 트리든 서포트 벡터 머신이든 그 내부적으로는 얘네들이 최소값을 찾을 때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딥러닝, 신경망을 만들 때 신경망에서도 최소값을 찾는 문제들이거든요. 신경망에서도 그 각각의 단층들을 통과할 때마다 어떤 값의 최소값들을 찾게 되는데 그때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요. 근데 사실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미 클래스로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신경망이나 어떤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에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그래프로라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의 문서를 읽어보시거나 혹은 추가적인 딥러닝 같은 것들을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게요. 지금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 챕터 4장인데요. 챕터 4장 중에서도 챕터 4장의 1절은 좀 건너뛰고요. 챕터 4장의 2절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 시간까지 했었던 내용들은 챕터 3장까지의 내용이었었고 이제 챕터 4장에 있는 내용을 할 건데 4.1절은
내일 하고요. 4.2절을 먼저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최소로 만들어주는 개수를 찾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최소로 만드는 개수를 찾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를 한 번 정도는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경사하강법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새 파일을 먼저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구글 컬앱 파일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네, 파일이 만들어졌으면 여기를 머신러닝 7번 gradient descent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경사하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사하강법. 연결을 먼저 할게요. 연결을. 섹션 제목을 먼저 넣을게요. gradient descent. 우선 필요한 임포트 문들을 먼저 좀 넣을게요. numpy가 필요할 거예요. numpy. 네, 판다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matplotlib까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matplotlib 파이플런.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하고요. 자,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목적은 비용 함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 모든 머신러닝의 목적은 비용 함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목적 함수, 혹은 손실 함수라고 부르는데 비용 함수가 있는데 이 비용 함수의 최소값이 얼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소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비용 함수의 최소값이 되는 독립변수 W의 값. W가 얼마일 때 비용이, 다시 얘기하면 손실, 오차가 가장 적겠느냐. 이게 머신러닝의 목적이에요. 모든 머신러닝의 목적은요. 오차가 있는데 이 오차를 최소로 만들어 줄 수 있는 W를 찾는 게 W가 언제일 때 J가 최소가 될까? 이게 머신러닝의 목적이에요. 이게. 아까 앞에서 제가 선형회귀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 함수, 손실 함수가 단순하게 오차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mean squared error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mean squared error를 풀어 헤치게 되면 W라고 하는 변수의 2차 함수가 돼요. 그렇죠? W라고 하는 함수의 2차 함수가 되는데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이런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의 여기 최소값이 되는 W가 얼마냐?
이거를 찾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찾을 것이냐? 어떻게 찾을 것이냐? 우리는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비용 함수를 그냥 간단하게 W 제곱이라고만 할게요. J라고 쓸게요. JW. 비용 함수를 W 제곱이라고 할게요. 우리는 계산 안 해봐도 언제 최소가 되는지 알죠? W가 0일 때 J가 0이 되고 W가 0이 아닌 다른 모든 숫자에 대해서는 J의 값은 0보다 큰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W가 0일 때 최소값이라는 걸 알아요. 이 정도는 그냥 정말 금방 알 수 있죠. 컴퓨터는 이걸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정말 단순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W 제곱이라고 하는 그 그래프를 한번 먼저 시각화를 먼저 할게요. 자, W를 numpy.a range -5부터 5까지로 할게요. -5부터 5까지로 하고요. 0.001 단위로 촘촘하게 그 쪼개도록 하겠습니다. 쪼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함수 JW라고 했죠. 그냥 J라고만 할게요. 이렇게 그냥 소문자 J라고, 로스라고 할게요. 손실은 W 제곱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손실함수. 그러니까 이걸 쓴 거죠. JW는 W의 제곱이다. 이거를 코드로 만든 거예요. 그죠? 코드로 만든 거예요. 자, 이제 그래프 그려볼까요?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PRT 플롯 W 그리고요. 로스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드 그릴게요. 그리드를 그리면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겁니다. 그리고 plt.x 레이블 여기는 W라고 하고요. plt.y 레이블 여기는 비용 혹은 손실 로스 이렇게 그리고 plt.show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실 거예요. x-5부터 그죠? x 여기 -5잖아요. 그죠? -5부터 x +5까지 구간을 0.001로 촘촘하게 나눈 거예요. 여기를 촘촘하게 나눠서 무엇을 계산한 거예요? W의 제곱을 계산한 거예요. -5의 제곱은 25. 그 다음에 -4의 제곱은 4, 4, 16. 그 다음에 -3의 제곱은 3, 3은 9. -2의 제곱은 2, 2는 4. 그죠? 0의 제곱은 0. 이런 거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한 결과들을 쭉 직선으로 연결을 한 거죠. 직선들이 굉장히 작은 직선들이 모이면 그거는 뭐가 되냐면 곡선처럼 보이는, 우리 눈에는 곡선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굉장히 촘촘하게 나눈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이게 뭘 만든 거예요? J는 W의 제곱이라고 한 걸 만든 거랍니다. 자,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가 최소값이에요? 얘는 W가 0일 때 J는 최소값 0을 갖는다. 우리는 그래프만 보면 딱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찾아갈까? 어떻게 찾아갈까? 예. 컴퓨터는 W가 언제 최소일지 몰라요.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요. 일단 아무 값이나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W가 마이너스 4일 때 최소가 아닐까? 하고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걸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이걸 하기 전에 이걸 먼저 볼까요? 최소가 되는 곳에 특징이 있어요. 이게 2차 함수든 아니면은 4차 함수든 뭐 아니면은 3차 함수든 이 최소값이 되는 부분에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임의의 점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점에서 곡선과 만나는 접선이라고 하는 걸 그릴 수가 있어요. 아무 점이나 선택을 했을 때 그 점에서 곡선과 만나는 직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 기울기가 0이 아니면 최소값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여기를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를 생각하면 여기서의 접선은 이렇게 만날 거예요. 곡선하고. 그죠? 곡선과 그 점에서 만나는 한 점에서만 만나는 직선을 접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접하는 선. 이 접선의 기울기가 있잖아요. 기울기가 지금 얘는 음수란 말이에요. 얘도 그러니까 y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AWB라고 하는 접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접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울기 A가 음수인 경우란 말이에요. 기울기 A가 점점 0에 가까워져요. 여기에 갈수록 점점 0에 가까워져요. 만약에 이 최소값을 통과해 버리면 접선의 기울기는요 양수가 돼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컴퓨터는 어떻게 해요? 컴퓨터는 이 손실 함수의 최소값을 어떻게 찾아가냐면 찾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디가 최소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아무데나 점을 하나 찍는 거예요. 아무데나 점을 하나 찍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을 해요. 0인지 0이 아닌지를 찾아요. 0이 아니면 그 점을 이동시켜요. 자, 점을 이동시키는 방향은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거예요. 자, W가 4일 때 최소값인지 아닌지 트라이를 해봤죠. 트라이를 해봤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로 있단 말이에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예요. 음수. 그죠? 자, 그래프에서 보면 W를 마이너스 4에서는 W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될까요? 왼쪽으로 움직여야 될까요? 최소값으로 가려면. 여기 최소값으로 가려면 마이너스 4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움직여야죠. 그쵸? 네. 마이너스 4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마이너스 2에서 시작했다. W값이 마이너스 2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값으로 가려면 여기 있는 최소값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자, 근데 마이너스 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나 마이너스 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나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나 공통점이 뭐냐면 방향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죠. AWB라고 했을 때 기울기 A가 음수인 경우입니다.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에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에는 점들을 오른쪽으로 움직여주면 돼요. 오른쪽으로. 이해되시죠?
자, 반대를 생각을 해볼게요. 반대를. 만약에 W가 4일 때 최소값일까? 하고 우리가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울기를 계산을 해봤어요. 기울기를 계산했더니 이거는 기울기가 양수예요. 점이 어디로 가야 되죠? 왼쪽으로 가야 최소값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왼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W가 2일 때도요. 여기서도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해 보면 이것도 양수랍니다. 이때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자, 우리는 무엇을 알아냈냐면 비용함수가 있는데 이 비용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을 했을 때 어떤 특정 점이에요. 특정 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W 이닛이라고 할까요? W 이닛이라고 하면 이 점의 위치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을 해보고요. 기울기를 계산을 해보고 그 기울기를 G라고 할게요. G.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에는 빼주면 되고요.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에는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뭐 거기에 어떤 상수 이렇게 움직여주면 되지 않을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를 코드로 만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코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아무 점이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닛 마이너스 4 의미의 W를 선택을 한 거예요. 의미의 W를 선택을 해요. 그 선택된 이렇게 숫자가 마이너스 4냐 마이너스 2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택된 W init 에서 선택된 W에서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택한 W에서 그 비용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비용함수 곡선의 그냥 비용함수라고만 할게요. 비용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을 해봐요.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분이라고 하는 거를 하면 돼요. 이 J라고 하는 함수를 W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요. J라고 하는 함수는 W의 제곱이에요. 이거 미분하면 2 곱하기 W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는 아셔야 돼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fx라고 하는 함수가 x의 n승이에요. 그러면 얘를 x에 대해서 미분이라고 하는 거를 해요. 이거를 미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분을 해주면 그 결과는 뭐냐면 n 곱하기 x의 n 마이너스 1승이에요. 그리고 이 미분을 계산한 값, 이 미분을 계산한 값이 이 곡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보면 우리는 뭐 FW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 거잖아요. FW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 거고 얘는 W 제곱이란 말이에요. 얘를 F라고 하는 함수를 W로 미분을 한 거예요. 이 W예요. 그죠? 네. W가 0일 때, 자, 이거를 간단하게 F'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W가 0일 때 F'은 0이고요. W가 마이너스 4일 때는
F'은 마이너스 8. 여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W가 4일 때는 F'은 8. 이렇게 되는 거죠. W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 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4죠. 그렇죠? W가 2일 때는 4, W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4에서 접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울기가 되게 급하죠. 기울기가 되게 급하죠. 그쵸? 숫자가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음수 방향으로 마이너스 2일 때 보세요. 마이너스 2일 때는 기울기가 어때요? 기울기가 작단 말이에요. 절대값이 작죠. 절대값이. 그쵸? 이거는 기울기가 급하고 이거는 기울기가 완만한 거잖아요. 양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2일 때, 4일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한 값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원래 미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접선의 기울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선택한 W에서 비용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한다라고, 자, 이거를 그레디언트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계산한다? 2 곱하기 W 이닛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레디언트가 얼마가 되겠어요? 그레디언트가 마이너스 8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W가 마이너스 4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8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8이다. 자, 넥스트. 그 다음 W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면 마이너스 4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움직이려면 그레디언트의 부호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레디언트가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돼야 되고 그레디언트가 플러스면 줄여야 돼요. 이해되세요? 기울기가 음수가 나왔다. 지금 음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기울기가 음수가 나온 경우에는 이 값을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움직이려면 이 값에다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값에다가 플러스 양수를 더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양수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수를 더해줄 건지 아니면은 여기 있는 4에서 빼기 양수를 빼줄 건지 양수를 더해서 오른쪽으로 가게 만들 건지 양수를 빼서 왼쪽으로 가게 만들 건지 이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냐면 그레디언트를 보고 결정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W init 빼기 그레디언트. 근데 그레디언트가 마이너스 8이라 자 얘가 마이너스 8이었잖아요. 마이너스 8이니까 빼기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8을 하는 거죠. 플러스 8.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버립니다. 마이너스 4에서 갑자기 어디로 가버려요? 4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말고 그레디언트 그 방향에서 약간 뭐 예를 들어서 0.1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움직여서 W 넥스트를 출력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3.2가 됐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이런 과정을 한 거예요. 얘가 무엇을 한 거냐면 그랬더니 얼마가 됐냐 하면 마이너스 3.2가 된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한 거냐면 아무 점이나 그냥 선택을 한 거예요. 얘가 꼭 마이너스 4일 필요는 없어요. 마이너스 5여도 되고요. 마이너스 10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1이어도 돼요. 뭐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값은 상관이 없는데 아무 점이나 W의 범위 안에 있는 아무 점이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한 점이 최소값일까 최소값이 아닐까를 보기 위해서 최소값이 되는 경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즉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무엇을 한 거냐면 그 선택한 임의의 점에서 기울기를 계산을 해봐요. 기울기 영어로 이게 그레디언트예요.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계산을 해봐요. 그랬더니 기울기가 0이 아닌 값이 있어요. 0이 아닌 값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울기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산을 생각해 보면요. 산에서 내가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요.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손이나 발을 짚어봐요. 짚어보면 방향이 내려가는 방향인지 올라가는 방향인지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움직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도달해요? 최소값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이쪽 반대편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편에 있어도 기울기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면 최소값에 도달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내려갈 거냐? 수학적으로 보면 여기가 그레디언트가 음수인 부분이에요. 그레디언트가 음수인 부분은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더 키워줘야 돼요. W의 값을 키워줘야 돼요. 기울기가 양수인 부분은 W의 값을 줄여줘야 돼요. 여기 있는 내용이 그 얘기예요. 기울기를 계산했을 때 기울기가 음수이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더하기가 되잖아요. 어떤 숫자를 더해주는 거예요. 양수를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원래 있던 위치보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즉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던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오른쪽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예요. 그 경우에는 W가 줄어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빼기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레디언트가 양수인 경우에는 실제로 빼기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려오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는 한 스텝을 딱 지났어요. 내가 산에 이 위치에 있었는데 날이 어두워져서 어쨌든 집으로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산을 내려갈 수 있을까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손으로 더듬더듬 해봤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손과 발로 더듬더듬 해보니까 기울기가 보여요. 어느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쪽 방향으로 너무 많이 뛰면 또 위험해요. 그죠? 그쪽 방향으로 살짝만 내려갔어요. 그쪽 방향으로 살짝 내려간 거예요. 이게 수학적으로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으로 이동해라 라는 게 되는 거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살짝 움직여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자, 다 내려왔나 안 내려왔나 또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손으로 만져보는 거예요. 기울기가 있나 없나, 평지에 내려왔나 내려오지 않았나 검사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내려가요.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과정을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기울기를 계산할 때 어디에서 계산하냐면 이 W next라고 하는 점에서 기울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 값이 나오겠죠? 그 기울기 값을 가지고서 또 이동을 시켜요. next의 next가 되는 거죠. 이동을 시켜요. 이거를 계속해서 이 두 개의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레디언트를 계산했을 때 0에 가까운 값이 될 때까지. 완전하게 0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0에 가까운 값. 우리가 그거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계값 같은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0.0001이면 뭐 0이라고 생각하겠다라거나 혹은 10의 마이너스 5승 이내에 있으면 뭐 0이라고 생각하겠다거나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 임계값을 톨러런스라고 얘기를 해요. 프랑스어로는 똘레랑스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임계값 이내로만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멈추겠다라고 하고서 그 과정을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를 더하거나 빼줄 때,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얼만큼씩 움직일 거냐? 그레디언트의 10%만큼 움직일 거냐? 그레디언트의 뭐 50%만큼 움직일 거냐? 이 값에 따라서 여기를 키워버리면 더 많이 움직이죠. 지금 한 번에 내려가 버렸어요. 그죠? 마이너스 4에서 0.0까지 한 번에 내려와 버렸어요. 여기를 0.5라고 하니까. 그렇죠? 뭐 여기를 0.3이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6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크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위치에서 마이너스 2까지만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1까지 갈 수도 있고 0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해서 훅 하고 건너뛰어 버릴 수도 있어요. 머신러닝에서는 여기 이 그레디언트에 곱해주는 이 값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습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따가 주석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위치를 변경시킬 거냐,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학습하냐, 모델에 얼마나 빨리 피팅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학습률이 커지면 더 빨리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학습률이 작으면 천천히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을 시각화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쉬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아니다.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릴 것도 있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35분에 이 과정을 그레디언트 디스턴트라고 이 과정을 반복문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복문으로 만들어 보고요. 어떻게 최소값을 찾아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지 그걸 시각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걸 보고 나시면 이제 그레디언트 디스턴트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한 10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5분에 시작할게요.